지금 시장은 글로벌 빅 이벤트를 하나하나씩 소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5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GTC가 시작이 됐는데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주가는요, 간밤에 3.4%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0달러 위를 머물던 엔비디아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제 11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GTC가 크게 실망스러웠던 것일까요? 엔비디아 주가 하락을 외신들은 어떻게 보나 봤더니 실망 매물이 나왔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1년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을 이기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순위를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반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지난해 똑같이 GTC가 있었던 2014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가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5%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2026년에 또 GTC까지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에 GTC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장중 내내 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어떠한 칩을 발표했느냐 이거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베라 루빈입니다. 베라 루빈은 엔비디아의 CPU인 베라 그리고 GPU 루빈이 결합된 것을 베라 루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블랙웰 칩의 2배 성능을 자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칩이라고 하겠고요. 루빈은 2개의 GPU 칩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27년에는요, 4개의 칩을 결합한 루빈 넥스트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블랙웰 울트라인데 더 많은 토큰을 초당 생성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앞으로 블랙웰 울트라를 사용하면은 호퍼칩보다 무려 효율이 5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GTC 2025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진 것일까요? 증권사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꽤 많은 증권사가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한국의 메리츠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함께 보고 갈 텐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꿈을 그리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키노트 연설 기대감은 컸지만 새로운 꿈을 그리는 이야기가 없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업을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음을 숫자로 제시했던 것은 분명히 유의미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칩을 두고 그래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칩도 대단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가 사실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딥시크와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만큼의 고성능 칩이 아니더라도 괜찮겠지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를 완전히 해소할 만한 어떠한 의견을 이번 GTC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좋은 기업은 맞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계속 불어넣는 좋은 주식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등은 맞는데 압도적으로 무언가 다시 한번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을 했고요. GTC 키노트 연설이 엔비디아가 가치주의 프라이싱을 받고 있었더라면 매우 좋은 내용이 되었겠지만 사실 성장주 프라이싱을 더 뿜어내기에는 아쉬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주가 자체에 약간의 버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은 성장주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했다라는 게 평가인데요. 이렇게 약간 좀 아쉬운 소리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저희가 마켓워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버코어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차원에 있는 기업이다 라면서 디퍼런트 컨티넌트라는 이러한
직접적인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기술 자체가 8년 정도 앞서 있고 압도적인 1등이 맞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기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엔비디아는 이미 기술력으로 1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특히나 다이나모의 새로운 운영체제 발표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면서 추론 작업에 최적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블랙홀 같은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에버거 분석가는 더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았다라면서 앞으로의 주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 또 다른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켓워치에서 나온 보도를 한 새로운 그러한 투자 의견인데요. 피츠제럴드의 한 분석가의 말입니다. 새로운 이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고의 시간이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이것은 최고의 시절이기도 했고 최악의 시절이기도 했다라는 한 소설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엔비디아는 좋기만 하고 앞으로 더 좋다라는 요지의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AI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이 놀랍다라면서 이렇게 흥분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분석가는요. 실제로 GTC 2025에 앉아 있어 보니 정말 그 안에서의 발표 열정이 대단했다라면서 이 분위기에 젖어들만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다음 세대 GPU들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세대 GPU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이 좋긴 했는데 정말 새로운 칩이 나올 때까지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사실 반도체 쪽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게 아쉽기도 한데요. 다만 지난 2014년에 이 GTC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1년간의 흐름은 엔비디아의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력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긴 호흡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